어른 그림책 여행. 내 마음을 둘러보고 싶을 때. 어른 그림책 연구 모임. 변영희. 백화만발 출판사. 마음의 집. 김희경 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 창비. 들러주세요. 마음이 보고 싶거든. 마음의 집을 만난 지 10년이 넘었다. 그 당시 아동 출판계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아동도서전 라가치상 논픽션 부분 대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작품이라고 크게 홍보를 했다. 아이를 위해 북콘서트에 참석했는데 실은 내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서가에서 내 서가로 넘어와 슬그머니 자리 잡게 된 책이기도 하다. 관계에서 부대낌이 있거나 이유 없이 우울할 때 한 번씩 꺼내 읽으며 애정하는 그림책이 되었다. 환갑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분께 이 책을 권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책이 큰 위로가 되었다며 고맙다고 하셨다. 징글징글했던 시집살이, 모나고 예민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가분의 질이라 여겼지만 그렇지 못했더란다. 책을 읽다가 울컥 감정이 올라와서 보니 내가 예전에 이래서 힘들었구나. 마음 상태를 뒤늦게 알아차렸다고도 하셨다. 마음의 집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집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 같은 철학적인 대화를 끌어낸다. 책 표지에 팔을 길게 뻗어 거울을 들고 있는 소년이 보인다. 푸르스름한 얼굴, 붉은 선으로 그려진 표정은 오묘하다. 마음의 집에 들어서는 앞면지에 문이 보인다. 독자를 집으로 초대하는 듯하다. 그 소년을 통해 마음의 집 문턱을 넘는다. 집 안에 들어서면 문, 방, 창문, 계단, 부엌, 화장실을 순서대로 만난다. 이 책의 특별함은 책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손에 잡히는 물성을 영리하게 활용한 데 있다. 책장을 넘기는 각도에 따라, 속도에 따라 마법처럼 다양한 이미지가 펼쳐진다. 비둘기의 날개짓, 할머니와 아기의 입맞춤, 따뜻해 보이는 손짓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다가온다. 마지막 펼친면 접지선에 의문스러운 이미지가 보인다. 글인지 그림인지 읽어낼 수가 없다. 책을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수수께끼가 풀린다.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내 마음을 지금처럼 들여다보라는 것일까? 책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좀 더 사유하라는 것일까? 참으로 돋보이는 마무리인 듯 싶다. 마음의 집을 나서는 뒷면지에 또 다른 문이 보인다. 밝은 파란색에 하얀 구름들이 담겨 있다. 마음의 집을 누비는 동안 몽실몽실해진 상태를 이미지화했을까? 그런 작가의 바람을 살포시 담아낸 건 아닐까 싶다. 김희경 작가는 철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미술관 아동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 활동하던 중에 이 글을 썼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작가, 마음을 소재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마음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궁리하다가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열린다 같은 표현에서 건축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이라는 화두가 떠올랐다고 한다. 이 책에 그림을 그린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는 대학에서 그림책 강의를 하며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서 그림책 작업에 영감을 얻고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 빈칸이 많은 수학 문제를 풀고 공식을 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논픽션을 시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좋아한다는데
이 책에서 그 매력을 담뿍 느낄 수 있다. 한국의 글 작가와 폴란드의 그림 작가가 만나 일을 벌였다.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 과정을 살펴보니 또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는 폴란드 작가이지만 한국에서 2004년부터 그림책을 내기 시작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메이드 인 코리아의 폴란드 작가라고 불린다. 이 책 기획자인 이지연과 볼로냐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에서 첫 그림책을 낸 사연이 있다. 2008년 볼로냐에서 김희경 작가가 글을 보여주고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가 그림 작업을 하기로 약속한 뒤 2009년 볼로냐에서 그림 스케치를 확인하는 만남을 가졌고 2010년 한국에서 마음의 집을 출간해 2011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라가치상 논픽션 부분 대상을 받았다. 볼로냐에서 시작된 인연이 볼로냐에서의 멋진 수상으로 마무리됐다. 우울한 순간, 위로가 필요한 순간 마음의 집에 들러보시라. 철학적인 글이, 서정적인 그림이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을 느껴보길. 묵묵히 내 마음을 받아주고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순간을 만나보길. 함께 읽어요. 이게 정말 마음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 양지연 옮김, 주니어 김영사. 마음이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주인공을 따라가 보자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만의 독특함이 돋보이는 유머 코드에 공감하게 된다. 색다른 위로를 받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은 코리나 루켄 지음, 김세실 옮김, 나는 별.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그려낸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 마음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글, 수성 잉크와 연필로 담백하게 담아낸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책 속 내 마음은 창문, 내 마음은 미끄럼틀처럼 자신만의 단어로 바꿔보아도 좋겠다. 마음의 주인, 이기주 지음, 말 글터.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삶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눈에 띄는 책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마음에 관한 탐색을 시도하고 싶다면 이기주표 산문집을 추천한다. 여기보다 어딘가. 거스고든 지음, 김서정 옮김, 그림책 공작소. 몽글몽글한 여행 이야기 속으로. 2021년 초 책 모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 어디론가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여행 관련 책을 읽었다. 생각으로 인도하는 질문 여행, 전명윤, 2017. 생각으로 인도하는 질문 여행 속 독특한 인도 여행기는 부럽지만 도전하고 싶지 않았고,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 2019. 먼 북소리는 여행지에서 책을 써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이런저런 꼬리 물기를 하다 여행 준비의 기술, 박재영, 2020. 여행 준비의 기술을 만났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여행을 못 가면 여행 준비. 코로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최고의 명약. 웃긴데 쓸모있고 가벼운데 진지하기까지 하단다. 여행 준비가 취미라는 작가의 독특한 에세이는 여행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덧붙여 읽기에 좋은 그림책, 여기보다 어딘가는 조지와 파스칼의 몽글몽글한 여행 이야기다. 책 표지에 그려진 동산 위 나무집 앞에는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주인공 조지가 있다. 대부분의 새는 어디론가 떠나지만 조지는 여기 있는 게 좋다. 조지는 기가 막힌 빵을 구워내는 솜씨를 지녔다. 친구들은 떠나기 전 언제나 조지를 찾는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조지가 만든 빵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지의 맛을 품고 있다. 초코크림 도넛은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사과파이는 기가 막히게 멋진 파리의 밤, 당근 케이크는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알래스카 툰드라를 떠올리게 한다. 친구들은 정말 근사한 곳이니 함께 날아가자고 청한다. 커다란 말풍선 안에는 글 대신 여행지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조지는 품평회에 낼 브라우니 때문에, 다림질거리가 많아서, 요가 수업을 받아야 해서 바쁘다고 거절한다. 실제로 오븐에 들어있는 건 브라우니가 아닌 당근파이였고, 다림질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기는커녕 두어 켤레의 양말만 있을 뿐이다. 글과 그림을 비교하다 보면 조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명민한 독자라면 그림이 주는 암시를 통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같은 구조가 몇 번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만드는데 유머러스하게 다가온다. 겨울이 찾아왔고 새들은 다 떠났고 조지는 혼자 남았다. 조지는 겨울을 지낼 곳을 찾던 곰 아저씨 파스칼을 만난다. 따뜻한 곳으로 떠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파스칼의 말풍선은 앞선 친구들과는 다르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조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조지의 변명은 아직 남아있다. 기타로 플라밍고 노래를 배우느라, 로스트 인 스페이스를 몰아보느라, 자서전을 쓰느라 그랬다고 답한다. 파스칼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타와 텔레비전이 없지 않느냐고, 자서전을 쓰기에는 한 일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문한다. 조지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고서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 저도 어딘가 다른 곳에 가고 싶기는 해요. 하늘을 날 수만 있다면요. 파스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쓸모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다. 결국 조지의 비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가 죽은 둘이 선택한 건 조용히 앉아 읽는 것이었다. 우연히 신문 속 커다란 풍선을 발견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한다. 기가 막힌 손재주가 있다고 큰 소리쳤던 파스칼이 주도하는 듯 했지만 그걸 완성해낸 건 조지였다. 회피만 하고 있던 조지에게 소통의 힘을 발휘해 힘을 실어준 파스칼은 실로 빛나는 조력자이다. 커다란 풍선을 타고 날게 된 조지와 파스칼은 몇 달 동안 여행을 떠났고 정말 기가 막힌 파리의 밤을 마주한다. 여행을 실컷 누리던 둘은 조지가 직접 구운 파이가 그리워졌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호주 시드니 북쪽 해변에 아이셋과 함께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거스 고든에게 프랑스 파리는 영감을 주는 도시일 듯하다. 하늘에 떠있는 풍선에서 내려다보는 파리의 밤. 에펠탑은 참으로 근사하게 묘사된다. 여행 가방, 의자, 주전자, 오븐, 다리미, 바구니, 모자, 타자기, 빵 등 카탈로그 이미지를 스캔하여 작업한 콜라주 또한 매력적이다. 컬러와 흑백을 넘나들며 퍼즐처럼 이미지가 연결된다. 작가의 이전 작품 허먼과 로지 2016. 허먼과 로지의 흔적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작가의 자유분방함과 위트 있는 센스가 돋보인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조지는 원래 계획대로 스스로 날지는 못했으니 실패한 게 아닐까 의구심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다가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조지의 모습은 진정으로 가치 있어 보인다. 또한 혼자보다 약간은 부족하고 서툰 둘이 연대하여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조지처럼 핑곗거리를 두둑두둑 쌓아놓고 동동거리고 있는 건 없는지 이참에 나의 내면을 살펴보자. 누군가에게는 조지처럼 여행일 수도 있고
물속의 자유로움을 느껴보는 수영일 수도, 델마와 루이스처럼 폼나게 떠나는 운전일 수도 있겠다. 이 그림책이 경계를 넘어선 자의 여유와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책을 덮으면 인생의 파이 한 조각을 읽고 있는 조지가 보인다. 여행할 때 썼던 모자를 쓰고 말이다. 인생의 파이 한 조각 같았을 여행을 마친 조지. 다음 조각을 찾으러 떠나려는 참일지도 모르겠다. 조지의 다음 조각은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 응원을 듬뿍 보내고 싶다. 물론 나에게도, 책을 읽은 우리에게도. 함께 읽어요. 허먼과 로지. 거스고든 지음. 김서정 옮김. 그림책 공작소. 거스고든의 이전 작품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 도서협회 선정 2013년 올해의 그림책상 수상작이다. 여기보다 어딘가에서 빵 앤 재즈, 허먼과 로지 간판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면 이어서 읽기를 추천한다. 오보에를 연주하는 허먼과 재즈를 즐기는 로지. 둘과 함께하는 뉴욕 풍경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기대해도 좋다. 예술의 도시 파리. 에릭 바티 지음. 김영신 옮김. 빨간 콩. 프랑스의 에펠탑과 더불어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트르, 개선문까지 12개의 멋진 풍경이 담겨 있다. 에릭 파티는 19세기 말 베레포크, 아름다운 시절, 베레포크의 파리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그림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작가의 손끝에서 강렬한 색감으로 펼쳐지는 파리의 풍경은 자유롭고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여행 준비의 기술. 박재영 지음. 글 항아리. 프로여행 준비러로서 10년 동안 야심차게 구상한 여행책이 아니고 여행 준비에 관한 책이다. 여행 준비에서 중요하다고 꼽는 여행의 명분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면 만나보시라. 고만예. 문영미 글. 김진아 그림. 보림. 100년 전 북간도 이야기 한 자락 들어볼래요? 당신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서울의 역사가 됩니다. 기억 수집가들이 녹음기를 들고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서울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모았다.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는 이렇게 수집된 이야기로 전시, 공연, 팟캐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진행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듣고 공유하면서 무심히 흘려보냈던 기억을 역사로 재발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역사가 된 목소리, 예술이 된 이야기가 있다. 삶이 고스란히 담긴 보통 사람의 역사, 100년 전 북간도 이야기 한 자락 들어보자. 북간도가 그리울 때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 거긴 정말 추웠지. 얼마나 추웠냐 하면 사내아이가 밖에서 오줌을 누면 오줌 줄기가 그대로 얼어버릴 정도였지. 그림책 고만예는 고만예 김신묵과 남편 기린가비 문재린의 회고록 기린가비와 고만예의 꿈 2006 기린가비와 고만예의 꿈을 토대로 한다. 구한말 함경북도 변방에서 태어나 북간도로 넘어간 뒤 해방 후까지 치열했던 이들의 삶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처음 두 사람의 회고록을 제안했던 맏아들 문익한 목사의 별세로 미완성작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김신묵 여사가 소천할 때 보였던 초인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손녀 문영미, 문영금들이 그 힘의 원천을 찾고 싶다는 바람으로 작업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세상에 나왔다. 회고록, 노트와 일기, 여행기, 편지,
기고문과 구슬 테이프, 사진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보관한 두 사람의 며느리 박용길의 정성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손녀 문영미는 고만예가 가족사를 넘어선 가족사, 조각보를 만들듯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작업 끝에 나왔다고 전한다. 특히 책 속 기록은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등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만예는 100년 전 북간도에 살았던 김신묵 여사를 따라 간도 이주 역사와 상시 생활, 풍습, 문화는 물론 지식인들의 교육 구국운동 활동까지 담아낸 논픽션 그림책이다. 이야기는 고만예의 5살 때부터 17살 때까지의 삶을 풀어내고 있다. 아들 3에 딸 6, 그 중에 넷째 딸인 주인공이 있다. 딸은 지겹다고 고만 나으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란다. 책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딸이어서 감내해야 했던 이야기가 굽이굽이 펼쳐진다. 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어도 여자아이들은 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버지 몰래 7살짜리 코 흘리게 남동생에게 글을 배우기도 하고 책 한 권을 얻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 17살의 어린 신부가 된 고만예는 시할머니의 시부모, 시동생 넷까지 있는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한다.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가 같이 집온 며느리를 여학교에 보내주었다. 어렵사리 간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다. 남신의 셋째 딸, 문신의 며느리, 개똥내. 그래서 지어진 새 이름 김신묵. 명동 여자 소학교에 다닌 건 3년뿐이지만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세상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워온 고만예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기억 속 김신묵 여사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듯 흥얼흥얼 소리를 내어 신문을 읽는 모습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깊은 주름 속에 감추어진 나날들이 궁금했다던 손녀가 글을 써서 그랬을까. 책에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배어 있다. 작가는 회고록에서 언뜻 정돈되지 않고 연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도 그 안에는 일상생활의 풍습이나 문화가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되었다.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전한다. 그래서인지 더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재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림책으로 재탄생된 듯하다.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는 섬세하면서도 진솔하여 깊이 있게 다가온다. 여성의 삶을 담은 여성 작가의 글이야말로 읽는 이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는 매력이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백간도의 100년 전 삶이 경쾌하게 다가오는 데는 그림작가 김진아의 감각적인 이미지가 큰 몫을 한다. 작가는 많은 고민 끝에 작품의 의도에 부합한 방식을 찾아낸 듯하다. 표제지의 흐릿한 누런색은 추억 속 사진 앨범을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배경의 예술원 장면들을 석판 기법으로 살려내고 100년 전 사진 콜라주 이미지로 표현한 탁월한 배치 감각이 돋보인다. 특히 콜라주 기법은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구사한다고 알려진 작가답게 매력적이다. 모든 장면은 허투루 보아 넘길 수 없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준다. 한 장 한 장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살펴보면 좋겠다. 춥지만 따뜻한 북간도의 겨울을 그리려 했다는 작가의 의도는 성공인 듯하다. 고만예는 두꺼운 입문서나 역사서보다 더 묵직하고 짙은 울림을 전달한다. 가족에게만 기억되었던 이들을 불러내어 공유하고자 한다. 다가서기 어려운 역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던 이들을 우리 곁에 존재했던 한 사람으로 그려냈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던 할머니의 개인사를
손녀의 손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짧지만 긴 여운을 줄 당신의 기억도 만나보자.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당신의 삶도 역사가 될 수 있다. 함께 읽어요. 옥춘당, 고정순 지음, 길벗 어린이. 고정순 작가의 기억 속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만화책이다. 평생 친구처럼 다정했던 부부, 전쟁 고아였던 두 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야기다. 할아버지가 제삿날 입에 넣어주던 사탕, 옥춘당의 알록달록 고운 빛깔만큼 애틋함이 가득 고여있다.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 김혜원 글, 최승훈 그림, 이야기꽃.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 부여군 송정마을 18 어르신들의 삶과 말을 담아 만든 그림책이다. 투박해 보이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나는 배웁니다. 가브리엘레 레바글리아티 글, 와타나베 미치오 그림, 박나리 옮김, 책 속 물고기. 고만예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연결하여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배우는 즐거움, 배우면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색다르게 전달하는데 재미있는 반전을 기대해도 좋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